절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은 전혀 원금 손실이 없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었고요. 조금이라도 원금 손실하면 안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랬었거든요. 따져서 물었더니 미안하다고 말만 하고 은행에서 본점에서 시켜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생명 같은 돈이고 제 자식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러려고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3개월 만에 그렇게 날려버렸어요. 근데 최근 조국 정국 속에서도 부동산, 물가, 금융 상품 손실 사태 같은 경제 이슈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평론가님. 네. 네, 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원금 손실 0%라는 광고 문자 메시지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로 투자자를 모으기도 했다는 이른바 DLF, DLS 손실 사태가 금융권을 강타했죠. 어떤 분은 1억 원을 은행에 맡겼는데 0원이 됐다는 인터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누구나 겪을 수 있었다는 일에서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인데요. 피해 사례들이 좀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에 거기 사례를 몇 가지 좀 보면은 네. 채 1분도 안 돼서 상품을 팔았다라는 뭐 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조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본인은 이 투자 성향이 이렇게 파생 상품에 투자할 정도로 위험 성향이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투자 성향이 뭐 조작돼 있더라 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 가장 많이 나왔던 게 75세의 뭐 어르신인데 또 일종의 치매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 어려운 상품에 가입한 사례도 있었고 오늘 한 보도에서는 그 해당 은행에서 한 20년간 일을 했었던 환경위원분이 평생 모은 돈이죠. 20년 이상이니까 2억 원을 투자했다가 완전히 뭐 큰 피해를 봤다. 근데 이분이 뭐 예금 적금만 했지 이런 상품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이번 속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DLF, DLS. 이름부터 좀 개념부터 알아야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DLS, DLF 아닙니까? 네. 이때 D는 derivative라는 네. 파생 상품이랑 파생입니다. 네. linked, L이 연관된 S는 뭐 security, 증권이고 F는 펀드입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DLS를 팔고요. 이 은행에서는 DLF를 네. 팔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DLS, DLF 앞에 하나가 붙습니다. 즉 금리와 연계된 DLS가 있겠고요. 해외 금리. 그렇죠. 금리도 또 해외 금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국제 금리, 우리나라 국내 금리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원유를 또 연계돼 가지고 원유 DLS가 나올 수도 있고요. 콩이라든가 뭐 옥수수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요. 네. 5%가 오르면 5%를 먹는 거죠. 하고 5%가 떨어지면 5% 손실을 보는데 이 DLS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생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문제가 된 가령 독일 국채 금리다 하면 독일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것과 떨어지는 것과 알겠습니다. 상관없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3, 4개월 만에 2%를 주겠다. 근데 마이너스 0.2% 넘게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손실이다라는 새로운 구조를 짠 상품. 근데 조금 전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되는 상품 이외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유사한 상품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뭐 것 같아요. 가장 유사한 게 ELS라는 것들은 이제 많이 네. 투자도 하시고 연계돼 있는데요. ELS도 지금 말한 이 해외 금리 DLS랑 구조가 비슷하죠. 네. 즉 뭐 홍콩 증시라든가 코스피가 앞으로 3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네. 연 뭐 5, 6%를 주겠다. 혹은 5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연 몇 프로를 주겠다는 이런 방식이 현재 DLS, DLF와 유사한 네. 파생 상품이 결합된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요, 피해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요, 상품을 파는 와중에도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융기관, 금융사에서는 문제점을, 위험성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뭐 속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번에 나온 결과 발표는 예. 20% 이상, 즉 5건 중 1건은 불안전 판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종 결과가 나오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네. 불안전 판매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어떤 것이 불안전 판매냐? 네.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상품을 잘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네. 이런 되게 복잡한 구조인데 앞서도 우리 그 인터뷰가 나왔지만 독일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 상품은 원금 지킨다. 엉터리 설명이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 고령층에 대해서는 따로 더 이 보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60대, 70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세 번째는 투자 성향, 투자 등급 파악을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DLS라든가 ELS는 최고로 위험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네. 투자 성향을 속인 경우도 있고 투자자 자격이 안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이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게 지금 5건 중 1건이라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무슨 얘기냐면은 손실률이 난다는 거를 중간에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판매처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당초 예상과 달리 원금이 마이너스 20%, 30%, 40%가 되면 적어도 투자자에게 고지를 해서 이게 뭐 문제가 된다, 네. 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무했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이번에 은행들이 이 상품을 팔아서 챙긴 판매 수수료가 4.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려는 수익률보다도 은행이 판매 수수료로 더 챙겨간 겁니다. 이미. 그럼 이번에 DLS나 TLF 같은 사태를 좀 막으려면요, 우리 소비자는 어떤 부분 특히 조심해야 되고, 또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정부 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는 자신이 최대한 이해할 때까지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드는 뭐 거네요. 절대 안 되고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고요. 이번 네. 뭐 우리은행 독일국채금리뿐만 아니라 KB 하나은행의 미국과 뭐 영국의 이자율 수학금리 대비 파는 CMS 금리와 뭐 리보 비교하는 네. 이 상품은 이해 자체가 힘든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아예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판매처에서는 지금같이 엉터리 판매를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것이고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불공정 관행들이 있었는지 즉 판매료처럼 너무 많은 판매 수수료 갖고 간다라든가 불안전 판매라든가 아니면 아예 뭐 이런 파생 상품 구조에 대해서 혹은 네. 뭐 불안정성이 있었던지 함께 검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